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윤영기입니다. 데이터의 가시성은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인프라 전반에서 포괄적인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가시성 솔루션으로는 동적인 하이브리드 인프라에서 자동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체계는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원격 측정 정보에만 의존해 중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가시성 및 분석 선도기업 기가모는 모든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는 가시성 및 분석 패브릭 솔루션 호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기가몬 코리아 이용길 전무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존재하는 가시성 격차를 주제로 기가몬 호크를 통한 클라우드 가시성 격차 해소 방안과 활용 사례를 공유합니다. 또 유병수 상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포괄적 가시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클라우드 가시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트래픽 가시성 및 분석 솔루션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말머리를 달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또 채팅창 옆 설문조사 탭을 눌러 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제공해드립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는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들은 모두 말씀해주세요. 오늘 웨비나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가몬 코리아 이용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가시성이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가시성 확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가시성의 격차 문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가몬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인 호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연속된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저는 가시성에 대한 개념적이고 조금은 당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술 세션에서는 보다 구체적 기술 요소와 또 실제 활용적인 내용의 가시성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성, 영어로는 visibility. 가시성의 어원은 위데트입니다. 그 뜻은 보다입니다. 본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는 대상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0과 1로 대표되는 이진수의 단위 비트, 8개의 비트가 모여 바이트가 되고 이를 블록화하여 전송 단위로 만든 것이 프레임이고, 이런저런 헤더를 붙여 패킷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모아둔 곳이 디스크나 스토리지라면 동적인 데이터, 즉 흐르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트래픽이라고 표현합니다.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트래픽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우리는 가시성을 확보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하자면 네트워크상의 모든 데이터를 실체적으로 인식하는 행위와 능력, 그것이 바로 가시성입니다. 그렇다면 가시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WS의 CPO인 스캇 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시성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고객의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환경 구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스페이스 잼의 OST이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등장할 때 자주 쓰던 배경음악이기도 하죠. R&B 가수 알켈리가 부른 I Believe I Can Fly라는 제목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팝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가시성이 왜 중요한가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즉, 볼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여러분, 데이터는 곧 돈입니다.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것은 곧 회사의 이익이 되고 경쟁력이 됩니다. 네트워크 가시성 확보는 결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며 구체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행위입니다. 광범위한 가시성 확보 능력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고 또 데이터 보호에 대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어할 수 있고 올바르게 활용함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당연히 가시성 확보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어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각 기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집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한적 가시성에 비해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반면 이에 대한 상세 분석이 요구되다 보니 필요 수준 이상의 모니터링 장비나 분석을 위한 장비 등이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이 세 가지 유형의 보안 툴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툴은 데이터 사일로에서 가져온 일부 집합만을 활용하고 툴에 직접적으로 경유되는 데이터만을 살펴보게 되죠. 파싱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고 나머진 버립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조차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각 구간별 네트워크를 점유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안 툴의 효율성이 제한되고 중요한 IT 운영의 결정사안들이 전체가 아닌 일부 데이터에 의존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제어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툴의 특성대로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려내서 이를 수집하고 전달해 준다면 보안 툴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은 더 많은 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가 아닌 트래픽을 비디오 서버로 보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는 서버 처리 능력이나 네트워크 대역폭의 낭비일 뿐입니다. 툴의 컴퓨팅 자원은 데이터량의 총합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속도와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분석 데이터의 양에 따라 그 규모가 할당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면으로 가시성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비즈니스 혁신의 밑바탕은 나의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북미 지역의 정량적 지표 잠깐 한번 볼까요?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투자된 금액은 회수에 걸리는 시간, ROI가 평균 한 4.3개월, 맥스 한 7,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정량적 지표를 4가지로만 국한해도 중복 제거에서만 50%, 어플리케이션 필터링을 통해서 50%, 넷플로우 데이터에서는 무려 95%까지 세이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기본적인 플로우맥 기능만으로도 25% 수준의 감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수치는 매우 객관적이고 또 대단히 정량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IT 환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가시성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개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환경은 갈수록 복잡화되고 있고 또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분석하기 위한 각종 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고사양화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실제 평균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툴, 많게는 25개 정도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퍼포먼스는 느려짐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시큐리티 홀은 많아져서 보안 공격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 가시성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시성 격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1월인가요? AWS의 클라우드 부문 사장이자 CEO인 앤디 제시가 자사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 관련 설문을 진행한 통계입니다. 가트너에서 처음 인용했는데요. 대부분의 상장 기업은 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IT 인프라의 88%를 클라우드 우선 전략에 맞춰서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 테크니컬한 각종 장벽에 가로막혀서 실제로는 약 86%의 예산이 기존 환경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각 기업은 현실적 대안으로서 온프레임이나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사실 아마존조차도 순수한 클라우드 서비스만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 데이터 센터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를 온프렘에 인입하기 위한 솔루션들,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아웃포스트 또는 프라이빗 링크 솔루션 등도 사용하고 있죠. 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브리드 환경은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 격차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죠. 우리는 그 격차를 줄여야겠습니다. 가시성을 확보하는 기술은 크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세스, 물리적 환경, 가상환경, 클라우드 플랫폼 등 환경에 관계없이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애그리게이트, 액세스된 모든 데이터는 단일 플랫폼으로 집계되어야 합니다. 트랜스폼, 데이터는 용도에 맞게 전환이나 전달되어야 하고. 애널라이즈, 다양한 보안 도구 혹은 전문가에 의한 분석 리포트가 제공된다면 더 좋겠죠. 존재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바로 기가몬의 호크입니다. 호크는 하나의 제품이나 솔루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가몬의 제품과 솔루션의 포트폴리오 총합입니다. 브랜드 네임이죠. 자, 기가몬 호크가 제공하는 이점을 5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 환경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이동 중인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데이터를 올바른 보안 툴에 제공해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위협을 탐지해서 조직을 보호합니다. 셋째, 가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일 플랫폼 혹은 여러 플랫폼에 걸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넷째, 가시성을 자동화하고 관리의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5째, 대역폭이나 CPU와 같은 컴퓨팅 자원 낭비를 줄이므로 비용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가시성 격차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가몬 호크는 클라우드 가시성 격차를 해소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솔루션입니다. 호크의 아키텍처 오버뷰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 환경이 오버레이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피지컬 환경에는 여러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계층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다양한 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가몬의 TA처럼 인입된 데이터를 애그리게이션하는 장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보안 플랫폼인 HC 시리즈를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확장되거나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서 가상 환경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이 요구되게 되죠. 이때 별도의 가상화된 툴이 운영되어지고요. 여러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티어를 운영하고 배치하고 또 복잡하고 규모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가몬의 V 시리즈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액세스, 애그리게이트, 트랜스포밍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기도 하고 기존의 HC나 TA와 연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연동 역시 또 다른 툴이 필요한데요. 여러 유형의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컨테이너 또는 서비스 메시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가시성의 확보는 필수적이고 이것이 바로 호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각 기업은 이러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도구가 이미 있습니다. 맞나요? 예, 기업은 확실히 많은 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프라를 봅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툴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패킷 자체나 혹은 메타데이터 측면에서 인프라를 바라보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전반적 가시성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관련 어플리케이션이나 툴들은 로그 정보나 트레이스 파일, 즉 파일 추적 측면으로 인프라를 바라봅니다.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 패킷이나 프로세싱 차원의 가시성 확보 능력은 없거나 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성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이를 우리는 가시성 격차, 비저빌리티 갭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갭은 때로 조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가시성 갭이 초래하는 4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고객이나 사용자의 경험 최적화 문제, 보안이나 규정 위반의 문제, 관리의 복잡성과 비용의 문제, 또 클라우드 채택이나 전환 작업의 문제.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여러 계층에 걸쳐 기능들이 연결되게 되고 데이터 역시 분산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됩니다. 단계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 고객이나 사용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내부 사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되거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하는 것들을 감수할 수는 있겠지만 고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비저빌리티 갭을 없앨 수 있다면 고객이나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기 마련인지라 그들의 응답 성능을 보장하려면 수요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들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흐름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이 확보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CIO분들, 그 다음에 CISO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수년간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업의 기존 보안이나 프로세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문제입니다. 왜? 보안은 결코 환경에 따라 협상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들을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와 같은 동적인 업무 형태나 분산된 업무 공간으로 근무 환경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커피숍, 비행기 또는 호텔, 액세스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데이터는 항상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메시징이나 채팅 등과 같이 수초 동안만 존재하는 컨테이너화된 각종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들은 기존의 보안 툴이나 그 체계로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 비저빌리티 갭을 없앨 수 있다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보안과 각종 규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충분한 장비를 갖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적절한 툴이나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 등과 연계해서 보안 취약성과 위협에 노출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상호 연관시켜 처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데이터 사일로에서의 제한적 가시성의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때로는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고비용으로 인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중단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수많은 내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입니다. 좋은 것은 알겠는데 책임질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클라우드 비저빌리티 갭을 없앨 수 있다면 클라우드의 전환과 확장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몬 솔루션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2020년도 미국 인구 센서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시 접속자 수가 한 60만 명 됐습니다.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이 2021년도 연말정산 첫날 동시 접속자 수가 약 39만 명이었습니다. 좀 힘들었죠. 자, 60만 명의 암호화된 동시 접속 데이터를 분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또 대규모의 복잡한 구성의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데이터 처리는 모든 플랫폼과 장치에 걸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했고 또 보안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회사 네트워크와 같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 가정이나 공공장소 또는 모바일 환경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함으로 갖게 되는 네트워크 퍼포먼스 향상 그리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운영이 그 성공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인프라 관리는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복잡한 곳은 어디든 비용이 발생하죠. 전문적인 조사기관인 포레스터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명의 CIS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IT의 복잡성이야말로 보안 문제의 1위라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복잡성의 증가는 해결에 필요한 코스트를 요구하죠. 기가몬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째, 데이터의 중복 제거나 트래픽을 유형별로 분류한다거나 위험 수준별로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소스로부터의 트래픽을 적절한 툴로 라우팅해서 그 흐름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둘째, 메타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최대한의 컨텍스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보안정책 결정에 사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가몬의 가시성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픈소스 자동화 툴,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툴 등에 통합돼서 마치 코드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반의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 과정에 임베디드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로의 전환 및 확장에 따른 워크로드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크는 기가몬의 클라우드 제품 포트폴리오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AWS는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든 오픈스택 형태든 VMware 기반이든 유타닉스든 현재 운영되는 플랫폼이 무엇이고 데이터가 어디로부터 오든지 상관없이 보내야 하는 곳 어디로든 최적화시켜 전달시키므로 클라우드의 탄력성과 민첩성의 이점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어떤 대상에서도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레거시든 컨테이너 환경이든 모바일 환경이든 말이죠. 자, 몇 가지 사례에 대한 공유를 하고 제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나라별로 요구되는 솔루션 유형이나 고객 유형이 매우 다른 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아시아의 호주는 대학이나 SP 시장에서, 유럽에서는 헬스케어나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중국은 BFSI, 즉 금융 관련 시장에서, 미국에서는 공공이나 SP 시장 등에서 기가몬 호크 솔루션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아직까지는 엔터프라이즈와 공공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례 중에서 데이터량이 가장 많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어존입니다. 2020년 말에 구축되었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고객의 문제는 버추얼, 특히 5G 환경에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이었고요. 대부분의 AP에서 트래픽이 암호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각 네트워크 또는 보안 툴 제조사별로 상이하게 가상화의 단계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통합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웠었습니다. 고객이 저희에게 특별히 했던 요청은 오픈스택에서의 운영 모드가 작동되어야 하고, 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확장 적용 가능해야 하면서 싱글 플랫폼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또 컨테이너라이즈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가몬의 호크를 적용함으로써 유저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에 걸친 가시성을 모두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T모바일이나 AT&T 등도 기가몬에 고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시성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기가몬의 클라우드 제품 포트폴리오인 호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가몬 호크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기술 세션을 확인하십시오.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기가몬 코리아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유병수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가시성 격차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호크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세션에서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과 그 세부 기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인프라는 계속해서 변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및 트래픽의 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디바이스는 다양해졌으며 어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사,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 존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전체의 데이터 볼륨이 증가하고 인터페이스 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인프라에 대한 구조도 함께 복잡해져서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가몬에서는 이런 IT 복잡성을 해결하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보안과 네트워크를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가몬 차세대 보안 전달 플랫폼입니다. 이 보안 전달 플랫폼은 호크의 핵심 기능이자 핵심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안 전달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수집 단계입니다.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패킷 레벨의 단순 중복 패킷 제거라든가 단순한 필터링, 중요 데이터에 대한 마스킹 기능을 하는 패킷 레벨의 최적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최적화 기능, 즉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필터링하고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복호화 작업을 하는 이 최적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최적화된 트래픽은 성능 및 보안 장비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이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수집, 최적화, 전달을 암기하고 계시면 뒤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슬라이드를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린 보안 전달 플랫폼을 통해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멀티 클라우드 환경까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많이 보신 그림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데이터 센터 구성 화면입니다. 외부 연결을 위한 회선이 있고 원격 지사나 원격 공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 혹은 OOB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구성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규 보안 솔루션을 추가하기도 어렵고 변경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보안 장비의 장애가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고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문제는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때로는 그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이 인입됨으로 인해서 보안 장비의 귀중한 컴퓨팅 리소스나 메모리 같은 자원들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와프가 있습니다. 와프는 80 트래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와프가 인라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와프의 인터페이스로 와프와 상관없는 백업 트래픽, 이메일 트래픽, 유튜브 트래픽이 들어옵니다. 와프는 해당 트래픽이 본인과 상관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귀중한 컴퓨팅 리소스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가몬의 보안 전달 플랫폼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요 구간에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스팬이라든가 미러 기능 혹은 물리적인 탭을 이용을 해서 트래픽을 뽑아냅니다. 저희 제품이 보안 전달 플랫폼이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듈 형태로 되어 있고 다양한 인터페이스 타입을 제공합니다. 1G, 10G, 40G, 100G 다양한 인터페이스 타입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비가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피지컬 바이패스 기능을 통해서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논리적으로는 어떨까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제가 최적화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최적화 작업 중에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인식하고 쉽게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넷플로우라든가 메타데이터 등을 생성을 해서 성능 및 보안 장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VM웨어라든가 오픈스택, 누타닉스로 구성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가상화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가상화를 얘기하게 되면 보통 VM 간의 트래픽,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보안성, 가시성 확보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이퍼바이저 상의 보안 VM이라든가 가상 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의 컴퓨팅 자원이 소모가 될 수가 있고요. 보안 VM으로 인해서 전체 VM 덴서티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기가몬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요. 저희가 보안 VM 대신 저희가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버추얼한 탭을 설치를 해서 이 탭이 트래픽을 수집한 후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고 그 최적화된 트래픽을 보안이나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VM웨어랑 오픈스택이니까 먼저 그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M웨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vCenter하고 연동을 해서 VM을 해당 하이퍼바이저에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설치된 VM을 통해서 트래픽이 수집이 되고요.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간단한 필터링을 통해서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심화 최적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중복 제거라든가 중요 데이터에 대한 마스킹, 패킷을 자르는 슬라이싱, 메타데이터 생성 등 다양한 최적화 작업을 거쳐서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V센터와의 연동을 통해서 어떤 특정 VM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저희가 그 V모션을 감지를 해서 그 특정 VM에 설정된 그 규칙을 자동으로 배포함으로 인해서 이동되는 VM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X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EXX가 서버 가상화라면 NXX는 네트워크 가상화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V센터와의 연동뿐만 아니라 NXX 매니저와의 연동도 필요하게 되고요. V센터 NXX 매니저와 연동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유사하게 테넌트 VM을 설치를 해서 그 VM이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수집된 트래픽이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으로 전달되면은 중복 제거라든가 암호코어 혹은 메타데이터 생성과 같은 심화 최적화 작업을 거쳐서 다양한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오픈스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픈스택은 두 가지 형태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에이전트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에 버추얼 탭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하이퍼바이저 상위에 있는 버추얼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에이전트 기반의 방식입니다. 오픈스택의 호라이즌이나 노바하고 연동을 해서 저희 버추얼 탭이 패키지로 설치된 VM을 설치를 하고요. 저희 기가몬의 중앙통합관리 콘솔이라고 불리우는 FM을 통해서 이 테넌트 VM을 검색을 하고 이 FM이 바로 버추얼 탭을 이렇게 설치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설치된 이 버추얼 탭에서 트래픽이 수집이 되면 기가뷰 VM으로 보내지게 되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터널링을 통해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으로 전달돼서 최적화 작업을 한 후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이전트의 또 다른 방식이죠. 오픈 버추얼 스위치의 미러링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버추얼 탭을 설치했다면 이번에는 하이퍼바이저 상에 오픈 버추얼 스위치에 탭을 설치를 해서 이 탭을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이 V시리즈로 전달되고요. V시리즈에서 최적화 작업을 거쳐서 온프렘에 있는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요. 혹은 좀 더 심화된 최적화 작업을 위해서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으로 전달된 후에 더 심화된 최적화 작업을 거쳐서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면 AWS, 그다음에 애저 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한 EC2 인스턴스에 서드 파티, 그러니까 기가몬과 같은 어떤 벤더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필요한 모니터링 및 가시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에이전트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EC2 인스턴스에 부하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VPC 내 보안 인프라가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가몬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다양한 밴드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탭이 아닌 기가몬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탭을 통해서 트래픽을 수집하게 되고요. 그 수집된 트래픽이 클라우드 내에 있는 V시리즈라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보안 전달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전달돼서 최적화 작업을 거친 후에 그 트래픽이 클라우드 내에 있는 보안 성능 분석 툴 혹은 온프렘에 있는 보안 및 성능 분석 툴로 전달될 수 있는데요. AWS 애저 거의 다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AWS 애저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 있는데요. 에이전트 방식은 아마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버추얼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형태로 트래픽을 수집하는 거라면 에이전트 리스 방식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미러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AWS 같은 경우에는 VPC 미러링이 있고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VNet 미러링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해당 방식을 이용을 해서 트래픽을 V시리즈가 받고 V시리즈가 앞서 계속 몇 번 말씀드린 최적화 작업을 통해 해당 트래픽을 클라우드 내의 보안 툴 혹은 온프렘의 보안 툴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저희가 이제 보통 5가지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통합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FM이라는 이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 설치되는 버추얼 탭을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형태의 보안 전달 플랫폼을 컨트롤해주는 V 시리즈 컨트롤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형태의 보안 전달 플랫폼인 V 시리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턴스에 설치되는 에이전트, 이렇게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존재하게 되고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기가몬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설치되는 게 바로 저 기가뷰 FM이라는 것이고요. 저 FM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각각의 구성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V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VPC, 원하는 서브넷에 설치하게 되고요. 물론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수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AMI를 통해서 이미지를 빌드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수집된 트래픽들이 클라우드 내에 V 시리즈라는 장비로 전달이 되게 되면 이 V 시리즈에서 수집된 트래픽을 필터링이나 최적화 작업을 통해 클라우드 내에 있는 혹은 온프렘에 있는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구성이 아주 간단한 POC 형태의 구성 혹은 개발 환경의 구성이었다면 실질적인 구성은 아마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유닛별로 VPC나 어떤 서브넷을 구성하시게 되고요. 셋옵스나 넷옵스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비저빌리티 티어를 만드신 후에 각각의 비즈니스 유닛에서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수집된 트래픽을 V 시리즈로 전달하게 되고요. 이 V 시리즈에서 최적화 작업을 통해 해당 트래픽을 클라우드 내의 보안 툴 혹은 온프렘에 있는 보안 툴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모든 문제 및 그 기술들이 다 적용된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가 호크가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버추얼 플랫폼, 그게 AWS, 애저, 오픈스택 이런 것들을 상관하는 거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데이터가 소스가 어디든, 그게 레거시 시스템에서 오든 거든 뭐 메쉬 환경에서 오든 컨테이너 환경에서 오든 그 소스가 어디든 그리고 어디로 가든 이동 주행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트래픽을 수집하고 집계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해서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보안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바로 호크의 메시지인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지컬 데이터 센터가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피지컬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백본은 10G가 될 수도 있고 40G, 100G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 타입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오픈스택으로 구현하실 수도 있고 VMware의 NXX로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버추얼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고객이 원하시는 AWS나 애저 혹은 뭐 OCI, 오라클이죠. 오라클 혹은 뭐 IBM 다양한 형태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각각의 환경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그 수집된 트래픽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그 최적화된 트래픽을 다양한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모니터링인 FM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호크의 메시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호크의 이제 실질적인 그 사례를 한번, 그 구체적인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저희가 호크라고 부르게 되고요. 오른쪽 화면 오른쪽 하단에 탭부터 시작을 해보면 물리적인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탭, 그 다음에 프라이빗 환경이나 퍼블릭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버추얼 탭, 이런 탭들이 수집한 트래픽을 한 곳으로 집선해주는 TA, 즉 트래픽 어그리게이터, 이렇게 집선된 트래픽을 뭔가 최적화 작업을 해야 되는 센터급 장비의 H 시리즈, 이게 물리적인 장비라면요. 이 장비들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세부적인 기술들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플로우 매핑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알고 계신 스위치의 액세스 리스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트래픽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다양한 그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바로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최적화 부분의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켓 레벨의 최적화 기능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패켓을 슬라이싱 하거나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마스킹을 하거나 이런
단순한 패킷 레벨의 최적화 기능이 있다면 이제 좀 더 상위 레벨 어플리케이션을 인식해서 뭔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하고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경우 기술, 그다음에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복호화 기능들, 그다음에 중요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들, 이 제품들을 저희가 아울러서 호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핵심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집, 최적화, 전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집 단계를 보시면 물리적인 환경,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을 하고요. 보안 장비가 인라인 보안 장비가 있을 수 있고 아웃 오브 부분인데요. OOB로 연결된 보안 장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장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플로우 매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트래픽을 이제 선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트래픽, 아까 와프A에서처럼 80 트래픽만 이렇게 선별하는 그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선별된 트래픽들이 인라인 보안 장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로드 밸런스 없이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능, 보안 장비의 헬스를 체크해주는 헬스 체크 기능,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보안 장비를 바이패스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OOB 부분에서는 더 많은 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패킷 슬라이싱 하거나 MPLS 헤더라든가 GRE 헤더, VXLAN 헤더 같은 헤더를 달고 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헤더를 제거하는 기능, 중요 정보에 대한 마스킹 기능, SSL 안복화 기능들, 이런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성능 및 보안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동작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플로우 매핑입니다. 알고 계시는 스위치 액세스 리스트와 비슷한데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약 30가지 정도의 사전 정의된 항목을 통해서 필요한 트래픽, 해당 보안 장비가 필요한 트래픽만 보안 장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즉 라이트 트래픽을 라이트 트랙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와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80 트래픽만 선별해서 와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와프에게 트래픽을 줄 때 화면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화살표가 3개가 있습니다. 즉 와프가 3개가 있는데 이 와프에게 트래픽을 저희가 별도의 로드 밸런스 없이 로드 밸런싱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강력한 기능은 뭐냐면은 기존에 10G 와프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40G 와프를 하나 서 신규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40G 와프가 성능이 더 좋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가중치 값을 줘가지고 40G 와프에게는 더 많은 트래픽이 갈 수 있는 형태로 트래픽을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플로우 매핑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 체이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443 트래픽과 80 트래픽에 대해서 각기 다른 트래픽 경로를 타개함으로 인해서 해당 보안 장비가 필요한 트래픽만 수신할 수 있도록, 즉 보안 장비로부터 불필요한 트래픽이 인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이 기능인데요. 서비스 체인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구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저희 실제 그 구성 화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먼저 룰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 룰에 들어가게 되는 보안 장비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시면 간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특정 보안 장비를 거친 트래픽에 대해서 우리가 포렌직이라든가 혹은 모니터링의 용도로 어떤 그 트래픽을 카피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OOB 카피라고 있는 저 아이콘을 끌어다가 놓으시게 되면은 바로 그 해당 트래픽이 카피가 돼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인라인 구성을 하게 됐을 경우의 예시인데요. 보통 이제 방화벽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보안 장비 있고 백본 스위치가 있다면 이 구성을 기가몬 장비를 넣었을 때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방화벽과 코어 스위치 사이에 기가몬 장비가 보안 전달 플랫폼이 들어가고요. 기존 보안 장비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시는 것처럼 경로를 저희가 설정을 해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PS라든가 어떤 ATD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로드 밸런스 없이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함으로써 장비의 활용 용도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구성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IPS 한 대가 장애가 났을 때 어떤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유연한 인라인 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FI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화면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보안 장비로 전송을 해서 보안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저희가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쉽게 보안 장비로 전송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AMI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가 메타데이터 생성까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DNS 로깅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DNS 서버에서 로깅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DNS 서버의 본연의 잡이 아닌 로깅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DNS 서버가 부하가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DNS 로깅 대신 저희 기가몬 장비의 메타데이터 값을 이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패켓 수신 없이 내외부 트래픽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SSL 트래픽 같은 경우 만약에 웹 서비스 제공하고 계시다면은 아마 웹 서비스를 관리하셔야 될 건데 그 웹 서비스가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 그다음에 뭐 100개 이상이 되었을 때는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메타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SSL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되시면은요. 다양한 인증서들에 대해서 한 곳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얻으실 수 있고요. HTTP 트래픽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URL 정보라든가 혹은 서버의 리스판스 코드 등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AFI 그리고 AMI를 사용하시게 되면 약 3,2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약 5,000개 정도 이상의 메타데이터 속성 값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한국에서 저희가 한 70군데 이상의 고객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고객분들이 실제로 기가몬을 사용하고 계신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로 압축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라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운영을 좀 간소화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 형태인데요. 도입 전에 화면을 보시면 트래픽의 흐름은 아마 이런 형태로 흐르게 될 겁니다. 코어 라우터를 거쳐서 스위치, 그다음에 IPS, 와프 이렇게 보안 장비를 거쳐서 가는 형태였다면 기가몬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흐르게 될 겁니다. 코어 라우터와 코어 스위치 사이에 기가몬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존에 인라인으로 존재했던 각종 보안 장비들이 마치 옆으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라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IPS가 지금 화면에 두 개가 있는데요. IPS가 OS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혹은 패치를 해야 되거나 혹은 불량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 특정 IPS만 저희가 저희 장비에서 로지컬 바이패스를 통해서 서비스에 영향 없이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신규로 와프를 도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와프가 10G, 신규 도입하는 와프가 40G다 그러면은 각각의 장비의 성능에 맞게 트래픽을 분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한 형태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바로 보안 장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연장 용도로 사용하시는 사례인데요. 네트워크 백본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세요. 10G에서 40G로. 그러면은 보안 장비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비용의 증가 및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경우 기가몬 장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먼저 네트워크 백본을 40G로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기가몬 장비와 40G로 연결을 하십니다. 기존의 보안 장비들은 10G를 연결을 하시고요. 기존의 보안 장비들이 성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가몬을 통해서 기존 보안 장비가 필요한 트래픽만 보냄으로 인해서 보안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례도 있고요. 가시성을 향상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안 검사가 필요한 구간이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스팬이나 미러링은 2포트, 4포트밖에 지원이 안 돼서 보안 검사를 못하는 경우, 혹은 특정 구간을 모니터링하고 싶은데 해당 구간의 인터페이스가 10G가 아닌 40G여서 해당 구간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가시성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 기가몬 장비를 도입을 통해서 보안 검사가 필요한 모든 구간을 스위치 스팬이라든가 혹은 물리적인 탭 등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수집된 트래픽들에 대해서 필요한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암호화된 트래픽 많이들 얘기하시죠. 하지만 암호화된 트래픽은 CPU 인텐시브합니다. 어떤 보안 장비는 암호화 트래픽 자체를 복호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기가몬에서 앞서 말씀드린 최적화 기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바운드 혹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복호화를 해서 암호화를 못하는 보안 장비거나 혹은 암호화를 함으로 인해서 성능이 급격hin 보안 장비를 대신해서 저희가
복호화를 하고 그 복호화된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형태로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슬라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가몬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기술들을 통해서 보안 장비에게 전달되는 어떤 트래픽의 양을 혁신적으로 좀 줄여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트래픽이 절감이 되면은 그로 인한 어떤 정량적인, 정성적인 그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바로 저희가 이제 비용 절감해주는 내용들로 확인을 보통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몬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하고 계신 보안 툴이라든가 이 장비의 현재 사용률, 그리고 이 장비가 어느 정도 사용률이 됐을 때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시면 기가몬을 통해서 트래픽이 얼만큼 줄었고 그로 인한 비용 세이브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의 발표를 마치고요. 이어서 저희 이용길 전무가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를 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에 아주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충실히 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여기서 드리고요. 또 모자라는 질문은 저희가 이메일이나 또 메시지를 통해서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오늘 들으시는 분들에게 PDF 파일 형식으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향후 저희에게 또 연락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질문이 없고요. 그 기술 쪽 질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답변은 다 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냥 없는데 하나 우선 추려봤고요. 이세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기가몬의 솔루션이 타사 대비 차별화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기능을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기가몬이 왜 동종업계 1위일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요. 그 답변을 드리면 저희와 같은 제품을 사실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보안 플랫폼이라고 하죠. 플랫폼은요,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튼튼해야 합니다. 기가몬은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단지 온프렘에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프라이빗, 또 퍼블릭, 또는 모든 가상 환경, 컨테이너 환경을 다 포함해서 심지어는 5G 환경까지 모든 것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죠. 그리고 아주 많은 보안 기능 툴들, 그리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과의 에코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보면 다른 여타의 경쟁사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기가몬이 동종 1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예. 정광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기가몬의 방화벽을 연결하여 암복화된 트래픽에 대한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방화벽을 브릿지 모드로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혹시 방화벽을 브릿지 모드가 아닌 L3 모드, 나트 포함해서 L3 모드로 구성해서 트래픽에 대해 접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예. 이 부분은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L3 모드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기가몬 장비가 페일이 난 상황에서도 만약에 서비스의 어떤 업타임을 보장을 하고 싶다, 연속성을 보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L2 모드만 지원을 하고요. L3 모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애가 났을 때의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은 L3 모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그 발표 내용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 SSL 질문이 들어오셨네요. 김수열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SSL 암복화는 자체 기능으로 제공하는지요? 관련 타 솔루션과 연동 사례가 있습니까? SSL 암복화는 보통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 서버로 접속하는 인바운드 트래픽,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사용자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바운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키값이라든가 인증서들을 저희 장비에 카피해 놓은 형태로 해서 저희가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복화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웃바운드는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접속하려는 사이트가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서가 다양해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서에 대한 리사이닝 기술을 통해서 복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닝 기술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할까요? 양성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가상화 및 클라우드 트래픽 가시성 제공, AWS 또는 Azure, VMware, 오픈스택 등 이런 가시성 제공 측면에서 볼 때 도입 전 가상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아마 사각지대가 계신 것 같아요. 기가몬 도입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좀 포괄적이긴 한데. 예, 그렇죠. 가시성의 이슈가 있어서 기가몬 제품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얻는 효과는 가시성을 얻는 이제 사각지대 제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하지만 제가 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베너핏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성을 확보를 했으면은 이제부터는 보안성이 향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프라에 무엇이 흐르고 있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보안성이 향상이 되는데 그 보안 장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트래픽을 제가 선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에는 보안 장비가 이만큼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당 보안 장비로 전송되는 어떤 쓸데없는 불필요한 트래픽들을 제거해서 정말로 그 보안 장비가 해야 되는 트래픽만 전송을 하게 된다면은 보안 장비는 똑같은 기존의 보안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 그거는 성능이 향상되고 추가 툴을 도입해야 되는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규로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자 할 때 ABC 벤더의 보안 솔루션을 고려하고 계셨는데 아마 POC라는 보통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죠. A 벤더 일주일, B 벤더 일주일, C 벤더 일주일 이렇게 할당을 해서 POC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전체적인 POC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프로젝트 자체가 길어진다는 거죠. 네. 하지만 자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기가몬 장비가 도입이 돼서 ABC 벤더에 대해서 동일한 날 POC를 진행을 하고 동일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받고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은 아마 POC의 기간이 혁신적으로 단축이 되고 어떤 IT 인프라에 대한 어질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보안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가 패치, 교체 작업을 실제 네트워크에 영향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드에서는 네.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더 많은 질문이 있지만 질문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좀 있죠? 네, 저희가 질문을 해주신 분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제가 이게 이제 처음에 여쭤보니까 설문에 응해주신 1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 교환권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금 이제 전문님께서 100분이요? 네. 더 많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읽어주신 좋은 질문을 해주신 3분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설빙 그 인절미 빙수 교환권을 좀 드린다고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오늘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미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을 신청을 하시고 실제로 미팅까지 완료하신 그런 고객분들은 한 5분을 선정을 해서 빕스 그 교환권 5만 원짜리를 5분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무리 멘트는 우리 오늘 많이 수고하시고 질문도 많이 답변해 주신 우리 유상무께서 인사를 한번 드리시죠. 네. 기가몬 제품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주제는 하이브리드 상의 어떤 격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호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